2025년 북한 지역 연구의 후반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후반기 강의는 통일 국토에서의 북한 지역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북한 국토개발 정책의 전개와 현안이라는 주제로 김영훈 박사님께서 강의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특별히 그 믿음 안에서 이렇게 함께 통일 문제 그리고 미래의 남북 간의 평화와 화합 문제를 땅을 통해서 또 이렇게 다뤄본다는 거 참 너무나 귀중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귀한 참 분들 모시고 할 수 있어서 너무 또 기쁘고 뿌듯합니다. 사실 남북이 분단이 되고 80년이 됐습니다. 그 80년 동안에 남과 북은 이제 국토 계획을 각각 따로 했기 때문에 이 한반도가 참 남북이 연계하는 데 있어서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이렇게 이 국토 개발을 추진을 했습니다. 남쪽은 남쪽대로, 북쪽은 북쪽대로.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 3년을 치르고 나서 온 국토가 80%가 이제 정말 다 파괴돼 버렸어요. 그 이후에 이제 이 남쪽은 남쪽대로 계획을 세우고 북쪽은 북쪽대로 계획을 세워서 복구 작업을 하고 또 발전 작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얼마나 이 한반도가 참 그 쓸모 있는 땅이라는 것을 참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분단이 딱 되고 국토의 가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 저희가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통일과 또 미래에 이제 참 이 남북의 평화와 화합을 두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북한을 더 좀 지리적으로 알고 또 우리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북한에 대해서 이제 강의도 하고 또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땅을 놓고 또 어떻게 그동안에 80년 동안에 변화되었고 거기서는 어떤 노력을 해왔다는 것 이제 그런 것을 조금이나마 이렇게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것 그랬을 때 많은 교회들이 또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겠다 하는 차원에서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무 귀한 분들을 다 보내주셨습니다. 네, 북한은 땅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방 이후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땅을 개발하는가. 그래서 이제 특히 서해안 지역의 간척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산지를 또 개간을 많이 하고, 네, 한번 보시죠. 네, 북한의 국토개발 정책의 이념은 바로 이제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하는데 최우선을 두고 사회주의 경제 건설을 하는 수단으로 이렇게 활용을 합니다. 특히 이제 북한은 거기에 남아있는 자본주의적 잔재를 없애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의 요소의 철폐, 공산주의 건설, 이러한 과정에서 핵심적인 국가적 과업으로 이제 3대 개조 사업을 벌입니다. 인간개조, 사회개조, 자연개조 이렇게 3대 개조 사업. 인간개조는 주로 이제 사상의 개조, 사회개조는 사회 구조 개편, 자연개조는 자연환경 및 경제 기반을 개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인간개조는 아시다시피 이제 주체 사상에 입각한 사상혁명, 집단교육, 조직생활 등을 통해서 공산주의적 인간을 양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고, 사회개조는 이제 사회구조화 제도를 사회주의적으로 개편을 토지개혁이라든지, 소유권이 국가로 이제 하는 토지개혁, 또 산업 국유화, 그리고 협동조합화,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사회 구조를 이렇게 바꿔나가는 거. 자연개조는 이제 오늘 우리가 많이 이제 다뤄야 될 그런 부분인데
특히 농업 생산 정도와 경제자를 위해서 토지 개량이라든지 수리시설 확충, 산림 조성 이런 부분을 초기부터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개조와 인간개조는 주로 이제 1950년부터 60년대 집중적으로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자연개조는 지금까지 계속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지금 전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3대 개조 사업은 나중에 70년대에 들어서는 사상혁명, 사람개조, 기술혁명, 자연개조, 문화혁명, 사회개조 이런 3대 혁명으로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네. 북한의 국토 계획의 아주 기조를 보면은 국가 주도의 이제 통일적, 종합적, 전망적 장기 계획을 이제 기반을 해서 사회주의적 국가 소유 원칙과 중앙 집권적 지도 아래서 국토와 자원, 환경을 계획적으로 관리하는데 그 국토 계획의 기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60년대 이제 전반적인 국토조사하면서 국토건설 종합 계획을 작성을 하고 이제 2002년도에는 국토계획법이 이제 제정이 됩니다. 우리도 2002년도에 국토기본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북한의 국토계획법 2002년도에서는 보면은 국토와 자원, 환경 관리에 관한 통일적이며 종합적인 전망 계획이며 기본 건설 계획과 설계 작성 기초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토기본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북한은 토지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우리는 1963년도에 국토건설 종합계획법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토지법. 그래서 이제 토지법을 중심으로 국토계획을 이제 수행해 나갔습니다. 네, 국토계획의 목적은 자연을 개조하고 만년대기의 창조물을 건설하며 인민들에게 훌륭한 생활 환경을 마련하는 데 그 국토계획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네, 기본 국토개발의 기본 방향은 아시다시피 북한은 민족 자력갱생 그 틀 내에서 국토개발을 그러니까 국토개발의 기본 방향도 이것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설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연개조 사업,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정말 과도한 이런 자연개조 사업으로 인해서 국토가 많이 훼손되죠. 이제 첫째는 자연개조 사업, 외부에 의존하기보다는 우리 국토를 이용해서 우리는 살아가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고, 또 지역 간 균형 개발 및 군 단위 개발, 국가를 경영하고 국가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단위가 군 단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군 단위 중심으로 모든 것을 많이 북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이제 이 군 단위 발전을 통해서 균형 발전을 실현하려고 많이 노력한 그런 흔적이 보입니다. 셋째는 경제 건설과 국방 건설을 병행하는 이런 내용으로 기본 방향을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개조를 통한 국토자원의 이용의 효율화, 이건 이제 넓은 의미의 자연개조 사업은 사회적, 물질적, 기술적 기초를 구축하는 모든 사업을 총칭합니다만 협의의 자연개조 사업은 토지와 관련된 대규모 어떤 개변 사업의 총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방 이후에 영농의 수리와 간석지 개간, 고지대 개발, 산의 종합적 이용, 물의 종합적 이용, 새 땅 찾기, 토지 정림의 개량 사업 등 이렇게 이제 이 지역을 북한은 대체적으로 이런 이 작업을 많이 해서 이 중에서도 이제 4대 자연개조 사업으로 유명한 간석지 개간.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약 한 30만 정도, 그러니까 약 9억 평 정도까지 계획을 세우고 특히 이제 서해안 쪽에 굉장히 많이 우리보다 그러니까 이 간척에 대한 역사가 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땅 찾기 운동, 이것은 이제 산을 깎아서 농촌을 만드는 거. 그리고 이제 이들이 굉장히 자랑하는 남포 관문 건설. 저도 이제 여기 남포 관문 건설에 가봤는데,
사실 우리는 부산항이라든지 이런 인천항이라든지 가면 배들이 얼마나 들락날락 하는데 2006년도에 갔을 때만 해도 정말 갈매기만 나는 어떤 그런 현상을 보면서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태천발전소 같은 경우는 여러 이 강을 이제 막고 또 유역을 변경을 해가지고 만든 그런 발전소입니다. 사회주의 이상 국토실을 위한 도농균형 발전, 사회주의, 공산주의, 낙원 건설에 이제 뿌리를 두고 도시와 농촌의 구별 없이 다 같이 잘 쓴 이 내용은 너무나 좋습니다. 실천을 못해서 그렇지. 토지 소유제를 공유제와 국유제로 이제 전환을 하게 됩니다.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1945년도 해방되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46년 3월 달에 이제 토지 소유제를 공유제와 국유제로 이제 전환. 농업과 공업을 병행하는 생산 체계, 도시와 농촌 간의 인구 이동을 막고 격차를 줄이는 그러한 정책입니다. 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군단위 개발. 군단위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면서 농촌과 도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은 지방공업 육성과 농업 생산의 증대 및 영농 다각화. 이제 1, 2개의 중앙기업소와 10개의 지방기업. 우리가 전번에 이제 지난 전반기 할 때 20 by 10 그 지역발전 계획을 김정은 지금 위원장이 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매년 20개의 군에 이제 10개씩 해가지고 결국은 10년 동안에 20개씩 해가지고 10년 동안에 200개의 지방공업 단지를 만든다는 그런 계획. 이게 이제 보니까 초창기부터 이렇게 중앙기업소와 10개의 지방기업소를 배치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군은 각기 고유한 자연조건과 경제적 환경을 지니고 있어 가장 효율적 영농활동으로 이제 북한은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비탈진 곳에 토지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북한이 아주 집중호우가 왔을 때 많은 피해를 가져온 원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1945년 해방 이후 정비기 이때는 이제 45년에서 46년, 47년까지는 이제 소련의 군정, 우리는 미군정을 했죠.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대자연 개조 사업의 추진 이때부터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보통강 개수공사, 압록강 방축공사 이러한 것들을 그때부터 해 왔지만 제대로 하지 못해서 최근에도 많은 이제 홍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이게 이제 나온 보통강 개수공사 이것은 45년도에 이 정도의 연세가 들었으니까 지금은 이 땅에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네. 1946년 3월 토지 개혁을 단행을 합니다. 무상 몰수를 하고 무상 분배를 해요. 우리는 1949년 6월에 유상 몰수하고 유상 분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많은 이제 대지주들이 남쪽으로 이제 이렇게 내려왔죠. 무상 몰수, 무상 분배. 1차 1개년 계획에서 인민위원회 가항수로 그래서 이제 각 이제 강들과 이제 수로를 갖다가 이제 확보해서 이걸 통해서 이제 많은 물류를 흐르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일을 많이 합니다. 아마 오늘 강의는 좀 딱딱할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매년 그리고 10년 단위로 북한이 어떻게 국토를 어떤 생각으로 개발을 해야 하는가 이런 거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이렇게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제 아마 이 강의의 제일 마지막에는 이제 우리의 국토 종합계획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해드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성의 그 백무고운 현실, 그러니까 김일성의 말이 거기는 계획이 되어버려요.
우리는 이제 전문가가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여기는 이제 김일성이라든지 김정일, 김정은 이런 리더들의 이제 현지 지도하면서 한 말이 이제 국토계획에 이제 반영이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내각회의에서 김일성이 간석지 개간 사업,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간석지를 이제 간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는 농토가 부족하기 때문에 또 이제 대동강과 청천강을 양수해서 수리 안전답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이 힘을 쏟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45년도에서 이제 시작해가지고 한 5년 동안 이러한 작업을 하다가 이제 1950년 이제 전쟁으로 3년 동안 전쟁을 하고 나서 여기에 이제 전후복구 사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옆에 보시지만 B 식구가 수백 대가 하여튼 그 수백 번이나 이렇게 폭격을 했기 때문에 평양은 온전한 집이 10채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집중적으로 폭격을 한 곳이 원산입니다. 거기가 이제 석유화학공업이라든지 공업단지가 이제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물론 이제 남포라든지 함흥이라든지 뭐 신의주라든지 이런 청진이라든지 이런 데도 폭격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초토화되어 있는 이런 것을 남쪽은 남쪽대로 복구하고 북쪽은 북쪽대로 이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의 이 비극인 정말 전쟁을 이제 초래한 북한의 그 정권 때문에 이렇게 많은 고통을 본 겁니다. 강수로 개발 필요성, 이제 그다음에 간석지 개발, 평양시 복구재건에 대한 내각 결정 125호. 그래서 이제 이게 북한 도시계획 그 최초의 모체가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소련이라든지 동구의 그 영향을 많은 협조를 받아서 이제 복구를 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그 평양시 종합개발계획도입니다. 다른 것을 이렇게 많이 찾아봐도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있어가지고 이제 여기다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이 틀로 해서 이제 상당히 그 처음에는 많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전후복구 사업이 이제 각 도시별로 이제 실시되게 됩니다. 청진, 함흥, 원산, 사리원, 강계 및 남포, 그다음에 신의주, 송림, 김책, 그다음에 간석지 개간 사업 본격적으로 해서 농업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거, 각종 산업 기반 시설을 복구. 그래서 서해안에 여기는 이제 간척을 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남해안이라든지 동해안에서는 간척을 할 수 없습니다. 수심이 깊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서해안 쪽에 많은 간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평양시 총 계획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농업 수리와 관계기에서, 그리고 원산시 도시개발 방향도 결정을 하게 되고 평양시 종합개발 계획을 확정 짓게 됩니다. 60년대에 돌아와가지고는 이제 집중적으로 토지개발 확대기입니다. 이때는 어떻게든지 이 자급자족을 하기 위해서 토지개발. 그래서 이제 10개년 계획도 세우고 또 내무성의 국토개발 이용 보관리 및 감독 통제를 우리도 그때는 내무부라 하겠죠. 지금은 행정안전부라고. 이제 내각결정 77호로 이제 토지 계량령을 공포하고, 간척 사업은 지방이라든지 민간인이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직접 간접. 우리도 역시 이제 간척 사업을 이제 중앙에서 이제 관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산지 개발을 본격적으로 이제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네, 60년대.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보다 더 잘 살았습니다. 이 60년대만 해도. 제1차 10개년 계획, 그래서 농촌 사화. 여기는 이제 1961년에서 70년에 제 1차 10개년 계획인데, 우리는 62년도에서부터 이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을 하죠. 그러나 이제 국토종합계획은 1972년에서 81년까지 제1차 10개년 계획
계획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먼저 이제 10개년 계획을 먼저 실시하게 되죠. 원래 사회주의 국가가 전반적인 중앙에서의 그 계획은 원래 그 이 틀을 더 잘 짭니다. 농촌사 수리와 기계와 전기와 화학. 그래서 이제 많은 그 공사들을 하고 특히 이제 대규모 압록강 관계공사를 추진하고 산간지대 관계공사, 그다음에 산지의 개강과 서해안 간첩 사업 추진. 그리고 이제 60년대 우리도 많이 사방 사업을 했죠. 그래서 아주 그 민둥산들을 사방 사업. 그때는 뭐 전쟁 이후에 또 이제 모든 땔감이 다 나무로 했기 때문에 우리 쪽도 전부 민둥산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너무나 우거졌습니다만.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대동강 종합개발 계획을 이제 발표합니다. 우리도 이제 한강 종합개발 계획을 했죠. 61년도에 이제 서해 관문 건설 계획을 이제 이때 수립을 합니다. 그리고 국토건설 총 계획을 작성하라고 68년 평양시 건설을 이제 추진합니다. 그리고 이제 강계 청년 발전소와 운봉 발전소 이런 이제 그 압록강 지류에 있는 강들을 막아가지고 이제 발전소를 세우기 시작을 합니다. 7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북한이 일단은 우리보다 더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에서 북한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죠. 인민경제발전 6개년 계획, 노동당 5기 12차 전후에 자연개조 5대 방침을 천명을 합니다. 그때 이제 밭관계, 다락밭 건설, 토지정리 및 개량, 간섭지 개간, 치산 치수. 그래서 뭐 해주 개발 계획도 여기 확정을 했고 4대 자연개조 사업 앞에 나왔습니다만은 간섭지 개간, 새땅 찾기, 서해 관문 건설, 태천 발전소 건설 계획. 또 이제 유명한 그 서두수 수력 발전. 이제 두만강 지류 서두수를 가로막고 이제 동해 삼면으로 유역 변경. 이 서두수 수력 발전을 통해서 이제 청진의 이제 전력을 이렇게 전송을 하는 그러한 큰 아주 서두수 수력 발전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를 위해서 이제 서두수 댐을 이제 만들었죠. 인민경제 6개년 계획에서 평양 원산 간 고속도로 건설을 하게 됩니다. 우리보다 조금 늦었지만 평양 원산 간 고속도로, 평양 순안 간 고속도로. 이게 이제 우리가 평양을 가면은 순안 비행장에서 내리죠. 그래서 이제 고속도로를 통해서 평양으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철도 신설 전철화. 그리고 많은 이제 인공호수를 많이 막았어요, 북한은. 만풍호, 음파호, 연탄호, 평원저수지 항구. 1980년대 다시 이제 자연개조 및 여기다 이제 산업건설기로 이제 80년대는 들어갑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우리 한국은 이제 남쪽은 훨씬 더 이제 발전의 속도를 내죠. 이제 70년대까지는 북한이 우리보다 조금은 앞서갔지만 이제 7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것, 최대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것, 이것이 이제 경제 발전의 원동력인데 북한은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공동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발전이 좀 빨랐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렇게 안 되는 거죠. 평양 원산, 평양 남포 고속도로, 그리고 이제 기존의 공업지구의 생산력을 강화하는 거. 공업지구가 전부 다 이제 거의 파괴됐기 때문에 북부 순환 철도망 완성, 평양 청진간 복선 철도를 완성하는 그러한 작업들을 하면서 이제 주택 건설에 매진을 합니다. 80년대 가지고는. 이 인민경제 발전 2차 7개년 계획, 이게 이제 4대 자연개조 사업을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실질적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또 완공을 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서해관문 남포
관문을 이때 완공을 합니다. 81년도 5월에 착공을 해서 86년도 6월에 완공을 합니다. 아주 자기들의 손으로 했다고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 외국에서 가는 이제 관광객들에게 언제나 여기를 보여줍니다. 남북 관계가 좋았을 때 저도 이제 그때 갔는데 아주 여기를 다 보여주고 그랬습니다. 자랑스럽게. 서해 관문은 물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막음으로 많은 그 지역의 용수가 이제 해결됩니다. 연백지구와 신천, 재령, 안압, 강릉, 용진. 그리고 이제 태천 발전소. 이것도 정말 엄청난 그 작업을 한 겁니다. 자강도의 유영강, 충만강과 평북의 동천, 남천에 이제 4개 댐을 축조하고 이제 107km 수로 터널을 통해서 평북 태천군으로 이 물이 가게 해서 5개의 계단식 발전소를 건설을 하게 됩니다. 이 107km의 수로 터널을 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많은 이제 댐을 막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때 계획은 30만 정도, 아직 완성은 안 했습니다. 30만 정도 완전히 약 9억 평 간석지 개간을 추진을 하고, 그래서 평양 북도, 평양 남도, 황해 남도 이 지역에 이제 대부분이 이제 이 간석지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금 계속해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 땅 찾기가 82년도에 이제 20만 정도 새 땅 찾기를 이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그 국토계획을 보면은 여기서는 새 땅 찾기 그리고 이제 이런 댐 막는 거 이런 것에 몰두를 합니다. 여기에 보시다시피 이제 지금 남포관문, 남포특별시. 제가 갔을 때도 이렇게 배가 한 척도 안 보였어요. 그리고 이제 갈매기만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태천발전소 107km를 뚫어서 했다는 이 태천발전소 여러 이제 댐을 막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계단식으로 이제 좀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락밭. 이 다락밭이 북한의 국토를 얼마나 훼손시켜 버렸죠. 뭐 이제 한떼기라도 더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다락밭을 만들고 또 뭐 비탈밭 막 이렇게 했는데 참 안타까웠죠. 그리고 이제 평양남도라든지 평양북도, 황해도 이런 데는 이제 이렇게 이 간척지를 넓게 해놨습니다. 금성간척지 평양남도에 있습니다. 기존의 공업단지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방 전에는 주로 이제 이렇게 동해안 쪽, 그리고 평양을 중심으로 이제 또 신의주, 물론 이제 이 강계라든지 희천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제 전쟁 이후에 또 이제 만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기존의 공업단지들이 이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북한 철도 현황입니다. 네, 철도가 이제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쭉 이제 뻗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북한은 어떻게든지 수력 발전소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온 지역에 댐을 막고 수력 발전소를. 근데 이제 이 수력 발전소가 조그만하니까 국토를 많이 훼손시키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쪽으로 이제 내려오는 이제 그 북한강에다도 뭐 5-6개의 댐을 만들어가지고 마지막에는 그 임남댐, 금강산 댐을 만들어서 참 우리가 많이 그것 때문에 경계를 하고 또 이제 평화의 댐도 막고 그랬습니다만은 또 임진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4월 5일 댐 뭐 1, 2, 3, 4 해가지고 뭐 몇 개를 그렇게 막아놨어요. 그래서 전국에 이렇게도 많은 그런 이제 대형 그런 댐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통일 이후에는 이러한 것들을 다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목적 댐으로 발전을 시키는 방향으로. 이제 90년대에 있어서는 이제 이때부터는 정비 및
이제 경제 특구를 설치하다. 도저히 이제 이 국내 어떤 국토를 이용해서 잘 살아보겠다는 어떤 그런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제 알고 이제 경제 특구를 설치해서 대외적인 자본을 이렇게 유도하기 위한 그런 작업이 90년대부터 이제 되게 됩니다. 평양 개성간, 원산, 금강산 등 주요 간선도로의 고속화, 금강산, 백두산, 뇌양산 종합개발이 이제 관광을 해서 그리고 대규모 토지 정리 사업, 그리고 개천, 태성호, 백마, 철산, 수로 완성 이런 많은 것을 하면서 또 이제 평양 이천 고속도로, 이 평양 이천 고속도로는 관광도로입니다. 말이 고속도로지 뭐 고속화도로. 저도 이제 이 도로를 달려봤습니다만은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면서 서서히 이제 이때부터 이제 개방 작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첫째 이제 경제특구를 잘 아시다시피 이제 1991년 나진 삼봉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조성을 하죠. 이제 뭐 공산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는 항상 그 자기들의 그 이제 정치적인 위험을 막기 위해서 개방을 제일 그 중심지로부터 이제 베이징에서 가장 끝인 그런 뭐 홍콩 옆에 이제 심천이라는 곳을 개방한 것과 같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평양에서 제일 멀리 떨어진 나진과 이제 선봉 여기를 이제 개방을 하게 됩니다. 자유경제무역지대 조성에서. 그래서 이제 경제를 타기는 목적으로 애국 자본 및 기술을 유치하는 거. 함경북도 나진시와 선봉구를 이제 통합을 해서 나진 선봉 직할시로 지금은 이제 특별시로 또 이제 격상을 시켜놨습니다. 면적은 76 평방킬로미터. 우리가 서울이 605 평방킬로미터니까 비교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간접자본시설 부분에서 나진항 확장 청진시까지도 이제 거기서 가까우니까 이제. 그리고 공업 부분에서는 여기에 이제 큰 정육 공장이 있죠. 정육 공장, 자동차 조립 공장, 오토바이 공장, 집적회로, 텔레비전 공장, 청상 음료수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지역에서 이제 발전을 시도합니다. 네,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이제 개방 지역을 좀 많이 확대합니다. 물론 이 개방 지역을 자기들이 계획만 세워놨지 하나도 지금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지금 이제 폐쇄와 함께 국제적인 제재가 들어갔기 때문에 평양에서 남포간 청년 영흥도로 이게 이제 10차선인데 저도 이제 달려보니까 차가 한 대도 없으니까 굉장히 넓게 보입니다. 2002년도에 완공을 했고 평양에서 향산간 관광도로 역시 이제 차가 없기 때문에 그뭐 2차선 제가 달릴 때는 2차선 도로 뭐 이랬는데 도로가 상당히 넓게 보였어요. 경제특구개발 추진 개성 그다음에 이제 금강산, 신의주 등 경제특구개발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0개 중앙급 개발구와 이제 중앙에서 직접 관리하는 10개와 18개 지방급 개발구를 지정을 이제 2021년도에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가경제개발 10개년 계획을 이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공업지구 건설, 탄광개발 계획, 공항, 송전망, 교통망, 도시개발, 국가개발은행 이런 것들이 이제 이때 대개방 확대기에 추진이 됩니다. 네, 이와 같이 이제 주요 도로망이 확대되고 고속도로 그리고 이제 앞에 보이는 남포 평양 남포간 청년 영흥도로 이제 이게 고난의 기간 동안에 거의 아마 인력으로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평양 향산간 관광도로, 청천강이라든지 이런 강들이 여기에 흘러서 이제 이 도로를 이제 지금은 좀 이렇게 제가 쓸 때는 이렇게 넓든 안 했습니다. 넓혀놨습니다.
고속도로망이 있고 1급 도로망 이렇게 평양을 중심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지금 세븐바이 나인이라고 해서 고속도로망이 남북으로 이렇게 7개, 동서로 9개, 이게 거의 지금 완성되어 있는 정말 거미줄 같은 고속도로가 남쪽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북쪽도 6x6로 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정말 몇 개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이 남북 간의 각각의 국토 개발로 인해서 국토의 중심지는 거의 뭐 활용을 못한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 또 나중에 이제 남북에 연결할 때도 참으로 어려운 그런 일들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제개발 특구 이제 각 지역별로 해서 10개 중앙개발구, 물론 여기에는 이제 개성이 빠졌죠. 네. 개성이 빠지고 이제 이렇게 다른 곳이 이제 10개로 채워졌습니다. 네. 공업개발구, 농업개발구, 관광개발구, 수출가공구, 첨단기술개발구, 이렇게 해서 이제 전 지역을 한번 개방을 해보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습니다만 하나도 개방되지 않고 시행되지 않고 지금까지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안타까웠죠. 중국은 뭐 시장 경제, 정치는 이제 그런 사회주의 정치지만 경제만은 이제 개방 상태고, 러시아는 뭐 시장 경제 체제로 되어 있고, 우리 뭐 최고의 시장 경제, 일본, 이렇게 모든 게 둘러싸여 있는데 여기만이 오직 유일하게 이렇게 참 폐쇄적으로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도 세습제를 지키기 위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진짜 이 중국만 해도 세습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위험을 안 느끼고 이제 경제를 개방을 했는데, 북한은 세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네, 김정은 시대의 주요 국토개발 정책. 2012년도부터 이제 김정은이 집권을 하게 됩니다. 사회주의 그때 강성 국가입니다. 그 할아버지 때부터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가 지금도 사회주의 강성 국가. 평양을 중심으로 대규모 도시 주택 건설, 산림복구 기반 시설 등에 이제 집중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그래서 평양 중심 대규모 주택 건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뭐 창정거리, 은하과학거리, 미래과학거리, 려명거리, 이런 새로운 거리와 함께 또 이제 우리 같이 이제 신세대 신도시들을 주변에 이제 많이 이제 이렇게 개발을 해놨습니다. 지방 도시도 역시 평양을 본보기로 해서 도시와 농촌에도 건설 사업이 확산이 되고 있고, 군 단위가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는 정치 행정적 중심으로 20 by 10 그 정책에 의해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평양 5만 세대 주택 건설 지구, 이제 서포 지구, 뭐 이렇게 각각의 지구에 이제 제가 이제 머물렀던 곳이 여기 양각도 국제 호텔입니다. 여기서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여기서 머물게 되죠. 이와 같이 이제 평양은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많은 발전을 하고 있고, 제가 갔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친환경적인 도시같이 보였습니다. 나지막하니.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원산과 금강산 국제관광지구 개발. 아시다시피 이제 출생지가 원산이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거기에 집중적인 어떤 개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산, 금강산 국제관광지구, 그다음 원산, 금강산 개발을 위한 사회간접 자본으로 공항을 건설하고 도로를 건설하고 전력 보강, 생활환경, 철도, 항구건설 등 이런 것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여기에 이제 하고 있고, 유명한 그 관광 시설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금강산 국제관광지구 종합적인 이번에 또 이제 가을말 지구를 지금 개방을 했죠. 7월 1일부로. 거기에 또 이제 에, 여러 가지 이제 원산 비행장 또 뭐 또 유명한 마식령 스키장 이런 것은 이제 북한에서 가장 큰 그 스키장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금강산 뭐 내금강 외금강 뭐 해금강 참 이 우리나라 북쪽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동해안은 세계 어느 곳에 내놔도 가장 그 아름다운 그러한 해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우리가 이제 남북 간의 관계가 좋을 때 개방을 많이 않더라도 그러면은 동해 북부선을 통해서 철도 여행이라도 서로 하게 하자. 그러면은 뭐 해안선 쭉 타고 뭐 원산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더라도 서로 간에 이제 개통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했는데 그때 이건 안 받아줬어요. 그리고 이제 평양과 삼지연 간의 그 관광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의 계획을 이제 받아주고 삼지연 개발에 우리의 투자를 요구도 하기도 했고 또 이쪽에 그 해주 쪽에 또 서해안 이렇게 계획에는 어, 그때 반영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마식령 스키장 이건 평창 그 올림픽 때도 이제 여기를 활용을 했죠. 그래서 북한 최대의 스키장 지구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는 이제 삼지연 개발 계획이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김정은 정권이 추진한 대표적 지역 개발 프로젝트 중에 이제 하나고 이제 김일성 항일 투쟁과 김정일 출생지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의 그 혁명 성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관광 거점 및 사회주의 상간문화 본보기로 여기를 개발을 집중적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강도 삼지연 시죠. 거기는 이제 유명한 그 삼지연 연못이 있습니다. 도시 인프라 확충 관광, 스포츠 단지 조성, 체제 선전 등 이러한 것을 집중적으로 여기에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제 삼지연 시입니다. 이렇게 이제 개발을 이제 해서 국제적인 그런 관광지로서의 그 면모를 지금 갖춰 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거 시행은 안 됐습니다만은 이제 국가 경제개발 10개년 계획을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보면은 이제 우리의 고도종합 계획과 비슷하게 이렇게 여기도 이제 물론 단순하게는 했습니다. 국가 경제개발 총국에서 이제 수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2012년에 강성대국으로 대문으로 들어설 기틀이 마련되고 2020년대는 이제 앞선 나라 선진국 수준의 당당하게 올라갈 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이 계획을 통해서 이제 하려고 하고 12개 사업 분야에 총 1천억 달러를 이제 투입하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던 그런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12개 사업 분야, 물론 이 사업이 뭐 거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사업이에요. 농업개발, 지하자원개발, 국가은행 설립, 1차적 과제는 농업개발이라고 이제 하고 결국은 농업개발에 많은 스코트 산업단지 이런 거에 이제 그리고 이제 그 공항 항만 건설 같은 것도 계획을 해놨습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이제 이런 계획을 고속도로망, 항만, 공항 이런 계획들을 자기들 나름대로 발전소, 중공업지구, 국제공항 이런 것들, 남포 IT 산업, 탄광개발, 그다음에 이제 김책, 광업 재련소 이런 농업기지 건설 이런 종합적인 계획을 10년간에 하려고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계획을 세웠지만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끝나버렸습니다. 요새 이제 많이 나오는 갈말 지역입니다. 네, 국토개발 정책 나가죠. 네, 사회주의 국가 건설 위주의 왜 이 지역의 국토개발 건설의 문제점이 있냐? 여기 이제 사회주의 건설 위주의 국토개발, 사회주의 국가 건설, 그다음 자본주의의 잔재를 없애는 거, 통치자의 사상과 즉흥적인 지시, 폐쇄적이고 국방 위주의 국토개발 정책 이런 것들이 이제 국토개발의 문제점으로 또 대두가 됩니다. 그다음에 국토공간의 불균형이 심화됩니다. 전쟁 이후에 이들은 이제 주로 북중 접경 지역을 집중적으로 이제 거기에 이 산업과 도시와 그리고 많은 그런 SOC를 그쪽으로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공격과 전쟁을 대비해서 그쪽에 이제 그리고 산 중턱으로 강계 그쪽이 이제 많이 이제 발전한 이유가 바로 이제 그런 겁니다. 폐쇄적인 국토개발 정책 추진 아시다시피 여기는 북한은 폐쇄적이기 때문에 또 연쇄 교통망 구축 및 정비의 또 미흡으로 인해서 대외 경쟁력은 아주 낮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항, 항만 등 이런 대외적인 것을 함으로써 경제 특구가 활성화되고 그러는데 폐쇄적이기 때문에 대지향적인 정책을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게 국방 및 군사적 요인 위주로 도시화 산업을 배치를 했기 때문에 생산성 면에 있어서는 이제 또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민족 자력 경생 항상 이게 그 김일성 시대부터 민족 자력 경생이라는 거 그리고 국토개발의 기본 방향도 이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함에 따라서 이제 폐쇄적인 지금 이제 모든 국가가 개방을 하고 이제 개방적인 그런 국토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폐쇄적인 국토 계획을 수립을 해놨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연개조 사업 위주의 국토개발 그래서 민족 자력 갱생 자연개조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국토자원의 보존과 효율적인 이용에 크게 그 저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와 관련된 대규모 개발 사업의 무리한 그 추진으로 아시다시피 국토 환경이 크게 훼손되고 산과 광 그리고 바다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4대 개조 사업 달성을 위해서 바다를 메우고 야산을 개발하고 하천하고 간문 건설 무리한 유역 변경식 발전소 건설 등으로 국토의 난개발 아까도 이제 댐 건설해 놓은 걸 보셨습니다만 국토가 얼마나 난개발됐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농업 생산과 밀접히 관계된 영농의 수리와 토지 정리 및 개량 사업, 고지대 개발, 산업종합적이요 등 생산용 토지 확보에 과도한 그러니까 초기 어떻게 보면 해방 이후로 모든 게 생산용 토지 확보에 과도한 집중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남북의 큰 차이가 나는 것 중에 하나죠. 이들의 경제정책이. 마지막으로 하여튼 국토 환경이 심각한 그로 인해서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서 국토의 심각한 훼손이 일어났습니다. 식량 확보를 위한 다락방 개간, 대단위 해안 매립 등 이러한 것 그리고 전 국토의 요새화, 군사시설과 군사작전도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자연 산림자원이 많이 훼손됨으로 또 이제 이러한 작전도로를 내므로 인해서 토사 이런 것이 이제 우리도 이제 그 작전도로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는 더 이제 심각하게 벌어요.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것은 핵실험장과 관련 시설로 인해서 국토 환경이 기형적 변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 핵실험장이 함경북도에 있는데 주로 이제 6번까지 했습니다만 여기가 이제 100km에서 130km의 거리에 이제 천지, 백두산 천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핵실험이 나중에 거기 화산 폭발에 도화선이 될 수 있다. 이런 위험을 국제적으로 이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에너지 확보를 위해서 수많은 댐, 조그만 쌍은 댐 건설과 소수력 발전소 아까 지도 보셨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이제 유역을 변경하는 것, 북한강에서도 임남댐은 남쪽으로 내려서 서해바다로 가야 되는데 막아가지고 이 안변 청년 발전소를 돌리느라고 그 물이 동해 쪽으로 갑니다. 이와 같이 하천의 유역병 힘 때문에 해서 자연 생태 여기도 한 45km 정도의 터널을 뚫어가지고 가기 때문에 많은 훼손을 또 가져왔죠. 사회주의 국가 선진 및 정권의 우상화 어느 곳에 가든지 막 산에 보면은 그 아름다운 바위에 이런 구호가 있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이 치유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이제 하고 남과 북이 평화와 화합의 길로 가고 또 통일의 길로 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인간적으로 그러나 우리는 남북의 이 평화와 화합과 또 통일은 우리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하나님만이 이 참 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북한을 연구하고 남북 관계를 이제 연구함으로써 더욱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우리가 함께 정말 한국 교회가 기도하고 한국 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아름다운 그 백두산 천지 자연스럽게 우리가 중국을 통하지 않고 북한으로 가서 삼지연을 통해서 올라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서로 기도하며 중국으로 가는 루트가 있지만 북한에서 가는 루트가 훨씬 더 아름답답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